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비리 혐의로 1,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감싸기 끝에 결국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의회 자정 능력에 대한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태 광주지방법원장이 조선대병원이 제공한 야구장 보급시설에서 경기를 관람한 사실이 알려져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시립수목원이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내일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권 최초 광역철도인 광주 나주간 노선에서 표천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노선 변경이 추진됩니다. 광주 시립수목원이 오는 금요일에 문을 엽니다. 축구장 360배 이르는 크기에 500여 종의 식물을 볼 수 있는 지역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공식 개장에 앞서 주현정 기자가 먼저 다녀왔습니다. 망고와 파파야, 귤 등 아열대 기후에서나 볼 법한 열매가 먹음직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시원한 물줄기를 뿜는 분수대 주변으로는 다양한 선인장과 열대나무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10월의 꽃 금목서의 화려한 향기도 유리온실을 채웁니다.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수목원이 없던 광주에 드디어 시립수목원이 생겼습니다. 광주 광역위생매립장 바로 옆에 새롭게 문을 연 광주 시립수목원입니다. 250만 제곱미터에 500여 종의 다양한 수목들로 채워졌습니다. 이국적인 분위기의 뎁사리는 가을볕 아래 붉게 물들어가고 전통미가 느껴지는 한국정원과 잔디광장, 각종 수생식물과 계절꽃까지 1년 내내 색다른 모습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구경 삼아서 한번 나와봤는데요. 다음에는 가족들, 친지들, 보다 또 친구들 모두 한 번씩 같이 와서 구경하고 싶은 곳이에요. 광주 시립수목원이 특별한 데는 추억의 나무들을 만날 수 있어서입니다. 신가동의 명물이었지만 재개발 때문에 모두 뽑혀져 나가야 했던 은행나무 300그루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과정에서 제거됐던 백운광장 소나무, 중해공원에서 뽑힌 해송 50여 그루도 옮겨졌습니다. 양가동 위생매립장은 주변은 시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목원이 개원됨으로써 시민들에게 이런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2020년 공사를 시작해 3년 만에 완공된 수목원에는 534억 원의 세금이 들었습니다. 광주의 새로운 명소가 될 광주 시립수목원은 오는 금요일부터 시민들에게 열립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 흐린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미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빗방울은 출근길 무렵까지 해서 그치겠고요. 이후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늦은 오후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지나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 23도로 어제만큼이나 포근하겠고요.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북구의회가 자신과 관련 있는 업체가 수의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대서 의원 징계와 관련한 투표 끝에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솜방망이 징계가 최종 확정됐는데요. 19명의 구의원 가운데 동료 의원 감싸기에 찬성한 의원이 14명에 이릅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이 사과 발언을 하러 단상에 오릅니다. 이번 일을 좋은 삼아 주민의 공유증진과 인정활동을 보답하겠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을 속여 자신과 관련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가 인정돼 1, 2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 구의회가 내린 징계에 따라 사과 발언을 하는 겁니다. 본래 의원직을 내놓아야 하는 제명 징계가 권고됐지만 북구 의원들은 동료 의원을 감싸주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기대서 의원 징계 요구했건은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4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했음을 선포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선거법 혐의가 아닌 탓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의회가 제명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의회 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무시하고 공개 사과와 출석 정지 30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위를 낮춰준 것이 구의회 본회의 전체 투표를 통해 확정된 겁니다. 국구의회가 기대서 의원의 징계 수위를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 의원의 직접적인 압박을 받았던 공무원들은 기대서 의원 이름만 들어도 괴롭다고 말합니다. 전화도 오고 포스트에 납치를 적어서 이제 저희한테 보내준 경우도 있고요. 자료 요구라든가 이게 좀 많이 빈번하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징계와 관련해 기대서 의원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듣겠습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투표한 북구의원 19명 중 동료 의원 감싸기에 찬성한 의원이 14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지방의회의 자정 능력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박병태 광주지방법원장이 조선대병원이 수천만 원을 주고 빌린 기아 챔피언스필드 관람시설에서 무료로 프로야구를 관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인이 이용하려면 80만 원 넘게 내야 하는 시설이어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기아 타이거즈와 SSG 랜더스의 경기가 열린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입니다. 고급 관람시설인 스카이박스에 남성들이 모여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관람석 옆에는 술병과 음식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광주지법 박병태 법원장과 광주지법 판사, 그리고 조선대병원 김경종 원장이 있었습니다. 법원 관계자들이 모임을 가진 고급 관람석은 대학병원이 매년 4,500만 원을 들여 임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시즌권이 없을 경우 이 시설에서 야구 경기를 보려면 한 번에 84만 원을 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직 법원장이 대학병원이 빌린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한 것이어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어떤 의심? 당시 스카이박스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한 14명 가운데 광주지법 소속은 9명이고 나머지 5명은 조선대 병원장을 포함해 광주지법 민사사건 조정위원들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대병원은 병원장이 개인적으로 병원이 소유한 시즌권을 사용한 것이라면서 직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은 현직 법원장의 관람시설 무료 이용이 김영란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직 농협조합장이 재직 시절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은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이명실 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농협 전직 조합장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1월 1일 새해맞이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 원권 한 장을 꽂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임 판사는 재임 중 선거인 등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로 여순 사건이 발생한 지 75주기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지만 추모 행사 개최의 배경을 둘러싼 지역의 미묘한 갈등과 반목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 여순 사건. 지역사회의 아물지 깊은 상처로 남겨진 여순 사건이 발생한 지도 오늘로 75주기를 맞았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지역사회의 끊임없는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요구에 2년 전 정부는 특별법 제정과 시행으로 화답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의 이면에는 갈등과 반목의 징후들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여순 사건 75주기 합동 추념식을 공문화회관 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에는 정부 대표와 유족 등 500여 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고흥유족회가 다른 유족회에 비해서 조금 추모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합동 추념식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고흥유족회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차원의 관련 통합 행사가 개최됨에도 시차를 두고 여수와 광양, 구례 등지에서는 여순 사건 희생자 추념과 위령 행사들이 잇따라 개최됩니다. 동일한 성격의 행사가 전남 동부권 지자체별로 제각각 개최되는 데 대해 의미가 퇴색된 소모적 행사라며 지역사회 내 시선은 그리 곱지 않습니다. 전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여순 사건 위령 사업 계획 수립 용역 이후 후속 사업의 추진 주체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유족회별 속내가 저변에 깔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각 지역별 유족회와 관련 단체들이 그 시작 측면에서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유족회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셔서 함께 해결한다는 소명 의식으로 협조해 주시면은 저희는 여순 사건을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반세기를 훌쩍 넘는 기나긴 세월을 지역사회 내에서 편견과 차별받는 삶을 살아야 했던 여순 사건 유가족들. 오랜 기간 펼쳐왔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과정들이 자칫 퇴색하지 않도록 추모 행사부터 화합과 통합을 이뤄내려는 지역별 유가족과 관련 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전남 지역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삭발까지 하며 의료 취약지인 전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하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인 의과대학 정원. 정부와 여당은 의대 정원을 크게 늘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거나 지방에서 서울병원으로 원정을 떠나는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전남의 오랜 바람인 의대 신설이 아니라 기존 의대 정원을 손보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의원들은 연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가 없어 정원이 0명인 전남에 의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원희 소병철 의원은 삭발까지 하며 지역의 절박한 의료 현실을 정부가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전남 도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의료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 정부에서도 실감하게 해 주십시오. 절대적으로 의사가 부족하고 그 절대적인 의사 부족 때문에 지역 의료가 붕괴 직전입니다. 이 붕괴 직전에 전남 의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남만의 독자적인 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노후 산단이 많아 산업재해 위험이 크고 섬이 많은 지역 특성상 공공성을 확보한 국립의대 설립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전남도의회와 지역대학 관계자도 이곳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상경 집회를 열고 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국립의대 신설하여 의료격차 해소하라. 지역민들도 단상에 올라 저마다 겪은 의료격차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폭과 증원 방법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남도의회와 지역 정치권은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지속해서 설득과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가 광주시에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장원범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광주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광주 군공항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무안군의 찬성 의견이 50.6%로 과반을 넘겼다며 고무적인 결과가 도출된 만큼 광주시는 민간공항 이전과 관련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실장은 전라남도는 광주 군공항 민간공항의 함평 이전이 불가하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한국제공항 이전 추진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광주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도 청소년 무상교통 사업을 축소하려 한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정의당이 성명을 내고 광주시를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주시가 세수 부족을 핑계로 청소년 무상교통 예산을 100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줄여 어린이만 대상으로 하려 한다며 불가피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매일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는 중고생들이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일평균 대중교통 이용 건수는 12살 이하 어린이가 1,600여 건, 13살 이상 청소년은 33,600여 건으로 청소년이 6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권 최초 광역철도인 광주 나주 광역철도 노선에 효천역을 경유하는 식으로 노선 변경이 추진됩니다. 어제 열린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김서궁 교통국장은 광주 효천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변경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국장은 효천지구를 노선에 포함할 경우 상무역과 연결로 나주혁신도시, 광주 효천지구 등의 주민들의 이용 편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광역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국책사업으로 광주 상무역과 나주 남평읍, 나주혁신도시, KTX 나주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 26.46km의 복선 전철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환경 훼손 문제를 놓고 대치하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의 40년 수건 사업이 성취된 건데요. 착공식은 이르면 이달 말에 열립니다. MBC 강원 영동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 오색지구부터 설악산 끝천까지 3.3km를 연결하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강원도는 지난 1982년 이 사업에 처음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훼손 논란이 일면서 사업이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사업 추진에 물꼬를 튼 계기는 지난 2월입니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자 사업 준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11가지의 각종 인허가 절차는 국립공원공단의 공업사업 시행 허가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사냥 보호와 산림 훼손지의 복원 대책 등 인허가 조건이 붙었습니다. 허가야 이제 사실상 끝난 것이지만 앞으로 이제 공사하면서 또 지켜야 될 부분들 많기 때문에 계속 긴장하면서 준비를 해야죠. 케이블카 착공 행사는 보름 뒤쯤 열립니다. 양양군은 오색 케이블카 착공식을 이르면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열 계획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오색 케이블카 건설은 이르면 2025년 말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준공을 하면 이제 시운전이라고 이게 2-3개월 정도 하면 2026년 봄부터는 상업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년 넘게 케이블카 착공을 손꼽아 기다리던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목 터져라 집회에 참석했고 이게 착공되니까 안 된다는 게 되니까 우리는 너무 좋죠. 지역 발전에 큰 계기가 될 거란 기대도 큽니다. 완공하게 되면은 관광객도 많고 또 여기 지역의 활성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다만 환경단체가 케이블카 착공 전에 인허가 취소 소송 등 법적 투쟁을 예고하면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착공을 눈앞에 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주민들의 바람대로 순조롭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고려아연이 울산에 1조 원을 투자해 2차 전지 소재 공장을 짓습니다. 지난 7월 2차 전지 특구로 지정된 울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문화방송 홍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려아연이 울산에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울산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온산 재련소 인근에 2차 전지 소재인 니켈과 전기동 생산 공장을 각각 지을 계획입니다.
고순도 니켈 재련소는 5,500여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 하반기 완공할 계획입니다. 니켈은 연간 42,600톤을 생산하는데 전기차 100만 대 분으로 단번에 세계 2위 생산 수준입니다. 또 내년 말까지 1,400여억 원을 투자해 2차 전지 음극재로 쓰이는 전기동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데 전기차 35만 대 분입니다. 특히 전기동 생산은 버려진 자원에서 동을 뽑아내는 공정으로 저탄소 친환경 시대를 대비한 겁니다. 여기에 통합 간제센터와 안전보건센터를 2,400여억 원을 들여 오는 2027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신규 채용 인력 300명은 울산 시민을 최우선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속 추출에는 가장 뛰어난 재련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련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그 관련된 그 2차 전지 공장들 및 사업을 하면 그 효과가 가장 극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2차 전지 특구 지정 이후 발표된 대규모 투자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로 2차 전지 선도도시가 울산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한 고급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에도 전구체와 전해동박 생산 공장 건립에 1조 원 투자 의사를 밝혔고 현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투자로 2차 전지 생산에 전기차 생산, 폐자재 재활용까지 울산의 2차 전지 밸류 체인이 더 공고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제8회 광주 프린즈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사흘간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프린즈 페스티벌은 거리예술, 꿈같은 일탈을 주제로 서커스와 거리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35개 팀이 70여 차례 넘는 거리 공연을 선보입니다. 한편 거리 축제로 인해 모레 오전 9시부터 22일 자정까지 전일 빌딩에서 금남공원까지의 도로가 통제됩니다. 제14회 광주 여성영화제가 오는 11월 8일부터 닷새간 광주극장과 CGV 금남로, 온라인 상영관 등에서 열립니다. 혐오와 차별을 이겨내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더 크게 한 판을 주제로 하는 이번 영화제에는 여성들의 당당한 삶을 그려낸 55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또 영화 미스 홍당무의 이경미 감독과의 대화 등 20여 개의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오늘 흐린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미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약한 비는 오늘 오전 중에 그치겠고요. 비는 잠시 멎었다가 늦은 오후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지나겠고 천둥과 번개 또 돌풍이 함께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3도 안팎 보이면서 어제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8도 안팎 보이고 있지만 한낮 기온 24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차는 16도가량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비가 그친 이후로는 북쪽 한기가 더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17도로 오늘보다 무려 6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고요.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아침 기온도 한 자릿수대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